여러분, 지금 일본은 그야말로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라는 불안한 예감, 그리고 태풍의 위협까지 겹쳐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토 유미코, 일본 미야자키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작지만 아늑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음식점 이름은 유미코의 작은 부엌이에요. 이곳은 제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운영하시던 가게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이곳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 가게는 제가 가족을 이어받은 소중한 공간이자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곳이죠. 제 가게는 항상 정감 있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손님들은 대개 오랫동안 저와 인연을 맺어온 이웃들이에요. 아침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조식을 제공하고 점심에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죠. 저녁이면 이웃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매일매일 이 가게에서 펼쳐지는 일상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었어요.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점심시간에 바쁜 일정을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죠. 가게는 평온했고 손님들은 저마다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가게 안까지 흘러들어왔죠. 저는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으며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가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또 지진이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곳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 자잘한 지진이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흔들림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선반 위에 올려둔 그릇들이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조명이 크게 흔들렸어요. 주방에 있던 저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방에서 허겁지겁 나와 가게를 둘러보았을 때 손님들도 다들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대피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어요.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게 밖으로 나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있었고 차들이 멈춰 서 있었어요. 주변 건물들이 요동치고 있었고 먼지가 일어나며 공기가 탁해졌어요. 저는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나서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다행히 가게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내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깨진 유리와 접시 조각들이 바닥을 뒤덮었고 주방의 조리 도구들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손님들을 무사히 대피시킨 것에 안도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이 지진이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느껴졌던 집도 낯설고 불안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혹시나 더 큰 지진이 올까 봐 두려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렇게 큰 불안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전하고 익숙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근본적인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진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을 전체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제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어요. 손님들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또다시 지진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소식은 저를 비롯한 이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였어요. 난카이 해곡 이 이름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일본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뻗어있는 이 지역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위치에 있어 지진이 잦은 곳이죠. 그리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된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저는 기상청의 발표를 들었을 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죠. 1707년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대지진이 이곳에서 발생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어요. 당시에는 후지산까지 분화하면서 재앙이 더욱 커졌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큰 지진이 발생했지만 가장 최근의 큰 지진은 1944년과 1946년에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과 쇼와 난카이 지진이었어요. 그 지진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본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죠. 이 발표가 있은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어요. 특히 저처럼 규슈 남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사람들은 뉴스에서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해했어요. 일부는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일부는 혹시나 모를 재난에 대비해 물과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에 나오면 손님들과 함께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가게에 있는 동안 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밤에 자다가 지진이 나면 가족들과 어떻게 대피할지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대책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식사를 하기 위해 제 가게를 찾았고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음식을 준비했죠. 그러나 예전처럼 음식 준비에만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귀를 기울이며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작은 흔들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번 지진 경보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규슈 남동부에서 또 다른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쳤고 건물도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번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시작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가게에서 일하던 손님들도 모두 그 소식을 들었는지 식사도 잊은 채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이번에도 무사할 수 있을까?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평소엔 작은 일에도 미소를 잃지 않던 손님들이 이제는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후로도 제 가게에선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불안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했어요. 저 역시 손님들과 함께 대피 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대피 장소를 점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해도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이 상황에 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매일 아침이 오면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잠시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는 언제 다시 지진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불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있었죠. 결국 저는 이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니까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더욱 커졌죠. 태풍의 여파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마을과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재난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 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태풍이 지나가고 며칠 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던 저는 손님들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보는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이는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상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말은 그저 평범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난카이 해곡은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대 중 하나로 과거에도 큰 피해를 입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규모 8에서 9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재앙적인 지진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진과 태풍이라는 두 가지 재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곧 더 큰 재난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특히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 마을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태풍과 지진에 대한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이 닥칠지도 몰라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불안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려 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죠. 밤이 되자 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조차도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한 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괜찮을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 불안한 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며칠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위험성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마을 이장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 경로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장님의 말에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손님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했죠.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용품을 점검하고 식량과 물을 비축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대피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죠.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지진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지라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한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지진 경고가 그저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족과 가게, 그리고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들처럼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진과 태풍이라는 두 가지 재난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러나 그 바람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가올 재난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우리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불안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일할 때마다 그 불안감은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게는 마을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갔지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항상 지진과 태풍 이야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괜찮을까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걱정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가게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지진 경보나 태풍 경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과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굳어버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진인가요? 한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진동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대지진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행히도 그 진동은 지진이 아닌 트럭이 지나가며 발생한 진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정말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손님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들은 무사할지 등등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손님들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진동에도 이렇게 무서워하다니 정말 큰일이에요. 한 손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있었죠. 가족과 집 생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긴장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의 주인들 모두가 각자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지진과 태풍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엄마, 지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우리는 준비를 해놨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대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걱정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날의 아침은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강하게 불어왔죠. 저는 그저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긴급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경보를 확인해 보니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게를 즉시 닫기로 결정했어요. 지진이 곧 올 것 같아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저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손님들은 놀라며 급히 밖으로 나갔고 저도 빠르게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이미 집에서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곧장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우리가 대피할 안전한 장소를 안내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흔들리고 회관 안의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저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드디어 우리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진동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진동이 멈추자마자 이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회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들은 무너졌고 길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대피 경로를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동하는 도중에도 여진이 계속되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땅 위에서 발을 떼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너진 건물들과 부서진 차량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높은 지대에 있는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곳 역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고 멀리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그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순간을 견뎌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대피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며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만약 쓰나미가 우리를 덮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잠시라도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록 이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서로를 지켜왔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음속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공포, 그리고 이어질지도 모를 쓰나미의 위협이 우리 일상을 잠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평범한 나날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들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안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마을을 위해 더욱 강인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일본 지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상황으로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이번 사연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